설명을 시작을 해봅시다. 1차 함수와 그래프, 자, 요거 설명을 할 건데, 2학년 거부터 설명할 건 아니고, 1학년 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원래 1학년 때는 함수라고 배워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우리는 1학년 때 뭘 배워요?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죠. 자, 정비례라고 얘기하는 거는 x의 값이 2배, 3배 늘어나면 y의 값도 동시에 2배, 3배 같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요. 근데 우선은 우리는 2학년 거 1차 함수를 해야 되니까 1차 함수에서는 반비례는 안 나옵니다. 이 반비례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년이나 2학년 때 유리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나오게 되는 거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반비례는 1학년 1학기 때 말고는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정비례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정비례의 특징은 첫 번째 원점을 지나가고, 두 번째 직선이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당연히 여기가 제1, 제2, 제3, 제3인데 부호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뿔뿔, 맞뿔, 마마, 뿔마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y는 x라고 한다면 무조건 원점이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직선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서 또 알아주셔야 되는 게 a가 하는 역할이 있죠. a가 하는 역할이 여기 2학년 때부터 이제 기울기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a의 값이 양수면은, 그러면은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나고,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a의 값이 음수이면은, 그러면 제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음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좀 알아쳐야 되는 게, 정비례일 때에는 지금 a의 값이 1일 때가 항상 이 점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a의 절대값을 했을 때 그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y축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값 한 게 1보다 작으면 그러면 x축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절대값이 1이면 점 가운데를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정비례일 때 기본적인 특징은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보면 a값 구하는 식이 있죠? x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니까 a 구하는 식은, 기울기 구하는 식은 x분의 y, 뭐 이런 식으로 정비례는 계산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a가 양수일 때 얘기할 게 있죠? a가 양수일 때 점의 이동이라 그러거든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한다. 그럼 x축이랑 y축이 어떻게 이동하냐? 이걸 생각하시면 x축이 오른쪽으로 가고 y축도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위로 가는 것도 플러스여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반대로 얘기를 해도 돼요.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점의 이동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X가 증가할 때 Y는 밑으로 가기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외웁니다. 자,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라고 A가 음수일 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당연히 반대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X가 감소하고 Y가 증가한다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이제 이따가 1차 함수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거고. 자, 반비례라고 하는 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자, 요거는 1차 함수 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정비례에 관한 이 A 값이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알고 계신다면 이제 1차 함수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1차 함수는 자, 기본적인 식이 일차 함수의 기본적인 식은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의 이제 기본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y는 ax라는 게 이미 정비례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b가 하는 역할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라고. b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y축으로 평행이동. 다르게 얘기하면 y절편. y절편이 뭐예요? y축이랑 만나는 점. 네, 이거를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식을 하나 그냥 만들어 보기 전에 먼저 함수값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y는 fx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f가 이제 펑션의 함수의 약자라고, 펑션의 약자라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항상 이 f를 사용해서 나타내주면은 요거를 우리는 함수값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비례에서 배웠던 걸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좌표를 가지고 뭐 2,4가 있고 그 다음에 1,2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좌표로 나타내면 정비례로 나타냈을 때 2,4니까 여기에다 찍을 수 있고 1,2니까 여기다 찍어서 자, 선을 이어주면 되겠죠. 선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비례에 이제 좌표를 쓰게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함수값으로 쓸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얘가 x고 얘가 y면 함수값으로 얘를 표현을 했을 때에는 4는 지금 f2 이런 식으로 쓴 거라고. 얘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얘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 자유자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2는 F1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이게 함수값으로 표현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쓴 거를 함수값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얘 자체를 그냥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함수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방금 유식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2,4랑 1,2를 가지고 우리는 나와 있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주는 거라고. 요점과 요점은 무조건 요식을 지나가는 점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 구하는 식이 이제 새로 나오죠. 기울기 구하는 식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말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x끼리 빼면 돼요. 네. 그래서 2에서 1 빼고 y끼리 빼면 되죠. 4에서 2 빼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1분의 2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 구한 거를 우리가 아까 썼던 기본형, 일반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새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게 되는 건데, B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둘 중에 아무 좌표나 대입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는 4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B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0이죠. 그래서 식이 얘는 y는 2x라는 관계식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 B가 하는 역할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y는 얘가 2x라는 식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B가 하는 역할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플러스 2를 했다. 그럼 B가 지금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y는 2x라는 식이 플러스 2가 붙으면서 모든 점들이 다 두 칸씩 위로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선을 세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게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고. 그럼 거기에서 얘가 아까 y절편의 역할도 했다 그랬으니까 이 파란색에서 y축과 만나는 요점이 y절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2가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절편이라는 것도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이에요. 여기죠. 네. 자, 그러면은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항상 y절편일 때랑 x절편일 때는, 절편이란 말은 무조건 반대 문자인 y가 0이란 얘기고, y절편이란 말은 무조건 반대 문자인 x가 0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y절편이 뭐냐 그러면 이 식에다가 x에다 0을 대입하니까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x절편이 뭐냐 그러면 y에다 0을 대입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이 있어서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x절편, y절편을 구했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식만 이렇게 y는 2x 플러스 2라고 써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직선에 이렇게 이제 그리셔야 되겠죠? 그럼 그릴 때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은 무조건 y절편이랑 기울기를 가지고 그리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그러니까는 y절편이 방금 2라는 게 그냥 식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0,1을 표시를 해놓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라고 보인다면 이 2는 1분의 2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울기 구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x가 한 칸 옆으로 간 거고 y가 두 칸 위로 간 거거든요. 그럼 이 점을 그냥 y절편과 이어주시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에 가장 쉬운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 그리는 방법은 뭐예요?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하기 쉬운 거예요. 네. x절편, y절편은 식이 있으면은 그냥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해서 좌표를 두 개를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쉬운 건 그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이 쉽다고 해서 그 하나의 방식만 계속 고집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요 방식도 아셔야 되고, 요 방식도 아셔야 되고, 둘 다를 이제 조합을 잘 하셔서 네,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1차 함수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뭐 쭉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 외워놓고 있는 상태에서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라도 뭔가 이 드레워진 상태라면 여기 있는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3페이지 뒷장에 보면은 6번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그림이, 자,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로 그리죠. 그래서 얘를 뭐 번호를 매기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얘 식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쓰게 된다면 1번, 2번, 3번, 4번에 a랑 b의 부호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1, 2, 3, 4번의 부호를 전부 다 정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은 기울기 a를 먼저 생각했을 때에는 1, 4분면이랑 3, 4분면을 지나가는 선이라면 무조건 양수인 거야. 네. 뭐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거니까 1번은 a가 양수. 당연히 2번도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니까 2번도 a는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반대로 3번이나 4번은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니까 a가 서로 음수가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유, 설명이 길어졌네. 그 다음에 B는 y절편을 보는 거니까 1번, 3번만 지금 B가 양수인 거고 2번, 4번은 y절편이 밑에 있으니까 B가 음수인 거고 좀 더 빨리 설명을 했었어야 됐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얘기를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